네, 안녕하세요. 용역 클래스의 김용욱입니다. 지난주에는 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전화를 걸었던 친구는 저랑 대학교 때 친한 여자 동기 친구였는데요. 저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를 합쳐서 뿡꺽이라고 불렀는데, 뿡꺽은 왜 뿡꺽이었는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 온 이유는 무엇이냐? 전화를 하자마자 막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왜 웃을까 고민을 했죠. 근데 왜 웃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한 말이, 나 지금 네 영상 보고 있어. 너 왜 이렇게 돼지가 됐냐? 하면서 저를 그 완전 인격 모독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 청주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박모교사, 증평 출신의 박모교사, 개인정보보호사 이름을 거론할 순 없지만 그 친구에게 아니다, 영상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저거 계속 살쪘다고 비웃는 거예요. 자, 기다려라, 박모씨. 좀 괜찮네요. 박모씨, 내가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너 앞에 다가가겠다. 그때도 비웃을 수 있는지 보자. 자, 여튼 자, 이건 번외 얘기고요. 자, 오늘도 수업하기 앞서서 두 가지를 먼저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소리가 안 울리게 촬영을 하고 싶은데 최첨단 장비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선은 마이크를 달았거든요. 마이크를 달기 전과 후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달았을 때 조금 더 귀에 듣기 편한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오늘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3월달에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3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여러분들 4월달에 뭐 했던, 직접 학교에 와서 수거해 갔던 그 모의고사에 관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통으로 풀어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직접 이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을 풀이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었던 그 유형의 문제들에 따라서 개별적인 어떤 과제를 내줄 겁니다. 근데 개별 과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유형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더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문제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조명이 너무 세서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제가 수업을 못할 뻔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셔야 되는 거, 강의 듣고 그 강의 내용 정리하는 거,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희망자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문제를 추가적으로 더 푸시면 돼요. 그 추가적인 문제들은 여태까지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로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거거든요. 유형별로. 그거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여러분들 가장 힘들어하는 어법성 판단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모의고사가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일 텐데요. 자, 어법성 판단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냐면은 각 문장에서 사용된 어법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감이 잘 안 오시죠?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A, B, C 네모가 있고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집니다. 둘 중에 올바른 걸 고르는 문형,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냥 밑줄 쳐놨어요. 그리고 그 문장 안에서 밑줄 친 부분이 타당한지 아닌지, 맞는지 맞지 않은지를 고르는 문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저희 모의고사에는 요게 나왔습니다. 요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사실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문제풀이가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놨지만 어법성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이거 언제 문법 공부 다 하지? 가뜩이나 문법을 제일 싫어하는데 문법 공부를 다 하고 막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론은 간단해요. 각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어떤 어법을 물어보고자 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요. 그리고 그 어법이 정확하게 적용되어 있는지 파악하면 됩니다. 말은 쉽죠? 근데 쉬울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법성 판단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 유형들에 대해서 보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6가지들이 가장 많이 어법성 판단에 나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수일치라는 건데요. 수일치는 좀 중요해서 조금 이따 선생님과 함께 깊게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이거 외에도 분사라는 게 있는데, 분사 여러분들 우리 학습했습니다.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분사에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다?
분사가 설명해주는 명사와 분사에 나와 있는 동작의 관계를 보라 그랬죠. 그 관계가 만약에 수동이면은 현재가 아니라 수동이면은 과거, 능동이면은 현재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보면요, 관계대명사도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근데 관계대명사 자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나오는 거 what, that. 여기서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을 말하는 거고요. 이 that은 무엇이냐면 접속사 that을 말해요.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관계대명사는 일반적으로는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 절 안이 뭔가 하나 부족해. 자, 근데 접속사 같은 경우,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절 안에 문장이 완벽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 혹은 진짜 관계대명사, 종속 접속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아두시고요. 자, 네 번째, 비교야. 이번에는 품사의 용법에 대한 비교를 하는 건데요. 형용사, 부사를 비교하는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자, 형용사의 역할은 뭐예요? 누구 설명, 명사 설명. 근데 부사는 누구 설명? 형부, 동문.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설명한다고 했어요. 둘이 설명해주는 대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전치사, 접속사. 전치사는 누구 앞에 나온다? 명사 앞에 나온다. 접속사는 동일한 대상 연결해주지만 주로 여기서 나오는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냐면 종속 접속사로서 누구? 절을 이끌어. 절에 누가 나와? 주어 동사가 나와요. 즉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지 명사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전치사랑 접속사랑 고르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라는 거고요. 자, 동사, 준동사는 무엇이냐면 문장에는 항상 주어랑 동사가 있다 그랬어요. 자,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 그런데 동사는 동사 역할을 하는, 그 주어 동사할 때 동사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럼 준동사는 누구냐?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가 변형된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은 투부정사, 뭐 동명사, 현재 분사 이런 식으로 동사가 변형된 애들이고, 이 자체로는 문장에서 주어 동사할 때 그 동사 역할을 할 수 없다. 물론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에요. 어려운 문법이니까 나중에 나오게 되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병렬구조라는 게 있는데, 병렬구조는 간단합니다. 등위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등위접속사라는 거는 같은 형태의 것을 연결해주는 and 같은 애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법적 기능의 아이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앞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and가 나왔어. 그럼 뒤에 누가 나와야 돼요?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병렬구조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맛보기예요. 맛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먼저 문제에서 의심해보고 들어가면은 절대로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수의 일치만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수의 일치 중요하니까. 중학교 때 수의 일치에 대해서는 배웠을 거예요. 자, 문장에서 꼭 같이 나오는 애 누구누구다? 주어, 동사다. 얘네들은 짝꿍이에요. 네, 여러분. 짝꿍을 만날 때도 레벨 2가 맞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만날 때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어에게 맞는, 주어의 격에 맞는 동사를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주어의 수라는 것은 무엇이다? 단수 몇 개, 한 개, 복수 몇 개, 두 개 이상. 주어의 수에 따라서 동사를 변형시켜주는 것이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그럼 주어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동사도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럼 규칙은 간단할까요? 간단한지 한번 봅시다.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시간이에요. 시간인데 말하는 시제, 즉 그 문장의 시제가 현재인 경우부터 살펴볼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보면은 현재인 경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수일치에서. 이 경우만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현재인 경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주어가 단수 복수이고 1인칭, 3인칭, 2인칭인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무엇이냐? 한번 배운 사람들 지식을 적용해 보세요. 주어가 누구일 때? 단수일 때, 복수일 때. 주어가 단수이고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 어떤 거? 참고로 1인칭은 말하고 있는 나, 2인칭은 듣고 있는 너, 3인칭은 우리 둘을 뺀 나머지 그 3인칭이에요. 자, 그래서 주어가 단수이고 누구일 때 3인칭인 경우, 그럴 때에는 일반 동사 뒤에 누굴 붙인다? s랑 es를 붙인다. 이게 수의 일치의 정석입니다. 3단현 s, es. 예문을 볼까요? 미나 goes to school every da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주어 누구예요? 미나라는 주어가 있죠. 미나라는 거는 나예요.
선생님 용옥이에요. 유예요? 너희들 미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미나가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나를 뺀 나머지 미나가 있습니다. 이 미나가 go 가요. 근데 봐보세요.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거든요. 현재를 말하면은 미나가 우선 한 명이죠. 그리고 너나 빼니까 3인칭이죠. 그럼 동사 뒤에 누구 붙는다? es 붙는다. 보이시죠? 이게 SUH의 기본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 나오면은 좋겠지만 이것만 나오지 않겠죠? 뒤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es랑 s를 붙이는데 안 붙이는 경우는 뭘까요? 똑같이 주어가 단수이고 3인칭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떻게 일반 동사의 그 형태 그대로를 사용한다 라고 했어요. 예문을 볼까요? Students,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을 종소리 잘 즐겨 두세요. 자, 학생들이 had 가지고 있다 a right. 여기서 right는 어떤 권리예요. 어떤 권리냐면 express themselves. 걔네들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건 뭐다? 주어가 student고 시간이 현재이지만 동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have 그대로의 형태가 나왔다.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아까 전에 3단연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면 당연히 붙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이다? 주어가 추상명사, 예를 들면 뭐 love 같은 경우, 셀 수 없는 명사 water, milk 이런 것들,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each 플러스 every 플러스 명사 이런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특히 이 명사는 단수명사를 말해요. 이럴 경우에는 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취급을 해준다? 아까 전에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줘서 동사 뒤에 누가 붙는다? s나 es를 붙인다.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은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리고 시간이 현재일 때 혹은 시간이 현재이고 주어가 이런 아이들일 때 동사 뒤에 누굴 붙인다? s랑 es를 붙인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꼭 마음속에다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제가 과거인 경우인데요. 시제가 과거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딱히 신경 쓸 게 없어요. 과거는 뭐만 쓰니까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일치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여태까지는 일반 동사 얘기만 했는데 자, 그럼 이번에 일반 동사가 다른 애 누구 있어요? 비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의 경우는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냐 그리고 시간이 현재냐 과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유인물에다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아마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모두 이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기타 특이사항이 있어요. 항상 이 기타 특이사항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둬야 돼요. 사실 전 암기를 싫어하는데 이것들은 좀 특별한 경우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먼저 보스와 같이 보스 무슨 뜻이에요? 보스 A and B, A와 B 둘 다라는 거죠. 그럼 봐보세요. 상식적으로 A랑 B 둘 다 가르치면은 얘는 한 개예요? 두 개 이상이에요? 두 개 이상이죠? 그러니까 누구? 복수 동사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얘 보면은 보스 피자 and 치킨, 피자랑 치킨 둘 다 말하는 거죠. 둘 다 are delicious, 둘 다 맛있다, 맛있죠. 이러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어가 더 플러스 형용사인 경우. 자, 여러분들 더 플러스 형용사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어떤 거냐면은 형용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the blind, blind는 앞이 안 보이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저 blind 하면 누구예요? blind people, 맹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누굴 사용한다? 복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the blind hear sounds라고 해서 복수 동사 사용을 했죠. 복수 동사라는 거는 마치만 s가 붙어야 될 것 같지만 복수 동사에는 s가 붙지 않아요. 왜? s는 누구한테 붙으니까? 앞에 붙잖아요. 주어에 보통 복수 표현할 때 s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에는 s를 붙이지 않아요. 자, 세 번째는 주어가 부분을 나타내는 거.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어디에다 표현을 하느냐? 부분 표현 뒤에 나오는 명사 여기다 맞춰서 일치를 시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문을 보면 some of라고 해서 some은 무슨 뜻? 부분이에요. Some of her story, 그녀의 이야기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럼 핵심은 누구다? some of가 아니라 her story다. 여기다 맞춰라. her story는 is예요, are예요? 한 가지죠? 누구? is에다 맞출 수 있습니다. some of her story is not true. 사실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을 보면요, there 비동사가 있어요. there 비동사 같은 경우 여러분 there is, there are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슨 뜻?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데 얘의 경우에는 비동사 뒤에 나오는 의미상의 주어에 맞춰서 일치를 시킵니다.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There is, there are. 몰라요. 뭘 보고 한다? 뒤에 나와 있는 apples를 보고 한다. apples가 뭐예요? 사과들이잖아요. 한 개예요? 두 개 이상이에요? 두 개 이상이에요. 그럼 누구? are. 이렇게 부르면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제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런 목소리와 가르침을 꼭 기억하시고 문제에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지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플래닝, 계획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글을 접근을 할지. 자, 계획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문항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각 선택지에서 묻고자 하는 문법사항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번부터 5번까지가 각각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아까 전에 앞에 나왔던 제가 잘 나오는 유형들 보여줬죠? 그거를 참고해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1분 드릴게요. 시작! 네, 1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1번부터 5번까지가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파악을 하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글을 읽을 건데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어법성 판단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진짜 실제 글이라고 생각하고 읽을 때 여러분들 뭐가 중요해요?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또 찾아보는데 몇 분? 이번엔 30초만 드릴게요. 30초 동안 글에 자주 나오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시작! 네, 잘 보셨습니까? 30초 동안 여러분들이 푼 거 보면요. 자, 그래 어떤 단어가 자주 나와요? 처음에는 푸드 얘기가 나오죠. 음식 얘기가 나와. 음식 어쩌고저쩌고 나오다 마지막에 누구 얘기로 바뀌어요? 푸드 라더스로 바뀌죠. 자, 여러분들 이걸 왜 하느냐? 그럼 이 글은 과연 음식에 대한 그 라벨 있죠? 그 이름표, 그 표 같은 거, 그 라벨에 대해서 이 작가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추측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음식에 대해서 혹은 푸드 라벨에 대해서 이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이거를 파악하면서 또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이라고 했어요. 먼저 주어 두고 you. 자, 2인칭이죠. You are. 동사 are 나왔죠? 자, 너는 누구다? What you eat이다. 자, 여기서 what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관계대명사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너는 뭐다 뭐 하는 것이다. You eat. 네가 다시 주어가 나왔죠? 동사 나왔어요. 네가 먹는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너는 네가 먹는 것이다. 너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피자를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피자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는 것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that phrase 이게 또 하나의 주어인데 phrase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에서는 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글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말이에요, 말. 즉 그 말, 어떤 거? 요 말을 말하는 거죠. 요 말은 is often 동사 is고요. 종종 사용이 된다. 자, to가 나왔고 show가 나왔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show는 무슨 뜻? 보여주다. 뭘 보여줘요? 자, relationship. 관계를 보여줍니다. between 나왔네요. 자, 어떤 거? between 무슨 뜻? between은 어떻게 쓴다? between A and B. 무슨 뜻? A와 B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between 하면 between 어플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커플끼리 사용하는 그 알콩달콩 어플. 그게 아니라 그건 너와 나 A 커플끼리 사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A랑 B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누구 사이의 관계냐? The food, 음식이야. 어떤 음식? You eat, 네가 먹는 음식. 관계대명사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 생략되어 있죠? 자, 네가 먹는 음식과 또 누구? Your physical health, 어떤 거? 여러분들의 신체 건강, 신체 건강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거래. 누가? 이것이. 말했죠? 여러분들이 뭘 먹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 근데 중요한 건 우선 1번이죠. 1번. 1번이 뭘 물어보는 것이냐? 자, 1번을 볼 땐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2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2. 2가 나오면 여러분들 2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2가 뭐일 수 있어요? 전치사일 수 있어요. 2가 전치사라고 하면은 뒤엔 당연히 누가 나와줘야 돼요? 명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배웠죠? 전치사인 경우에 2 뒤에 명사가 나온다 배웠고 2가 또 뭐일 수도 있어요. 2 부정사의 2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뒤에가 뭐가 나와줘요? 동사 원형이 나와줍니다. 여러분들 2 부정사 용법 배웠을 거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을 배웠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걸로 쓰였을까? 라고 봤더니 우선 또 잘 나오는 구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문은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되는데요. 어떤 구문이냐? be used to 그리고 명사 혹은 ing ing 동명사죠. 이 구문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익숙하다. 그럼 여기서 to는 여러분들 딱 감이 오죠? 전치사 to 아니면 투부정사의 to.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전치사 to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살짝 변형시켜서 be used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to 플러스가 동사 원형이 나왔다.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투부정사는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은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이 돼요. 그럼 부사적 무슨 뜻? 뭐뭐하기 위해서. 그럼 보세요. be used니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하기 위해서. 이 투부정사는 be used를 보여주는 거 설명해주는 거예요. be used의 목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용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단 레벨이 낮을 때. 수능 때 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튼 여러분들 이걸 구분해야 돼. 그러려면 뭘 파악해야 돼?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의미를 파악하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이 말은 사용되어지는 걸까요? 뭐뭐한데 익숙하는 걸까요? 말이 보여주는데 익숙할까요? 이건 약간 사람이 나올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걸 떠나서 뭐 하기에 익숙하느냐? 보여주기에 익숙하다. 이 말과 이러한 말은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다. 어느 게 좀 더 적절할까요? 답은 이거겠죠. 투부정사가 맞는 말이에요. 얘가 보여주는데 익숙한 게 아니라, 왜냐면 얘는 익숙함을 느낄 수 없어요. 익숙함을 느끼는 건 주로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정신이 있는 사람이나 동물 정도예요. 이러한 말 자체는 익숙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투부정사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1번은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면요. But do you really know what you're eating when you buy processed food, canned food, and packaged goods? 라고 나왔죠.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무엇이냐? Do you really? 너는 정말로 아니? 뭘 아니? what부터 끝까지를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은 뭐였어요? 너가 먹는 것이 너에게 어떤 너의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죠. 자, 그럼 먹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그런데 너는 진짜 아니? 뭘 아니? 다시 what이 나왔어요. 여기서 what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사실 what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괜찮아요. 의문사로 봐도 괜찮아요. 이 두 가지는 계속 나오거든요. what을 과연 관계대명사로 볼 것인가 의문사로 볼 것인가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둘 다 뭐 어떻게 해석해도 해석은 돼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는 의문사로 볼게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know가 너 뭐 먹고 있는지 알아?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의문사로 설명을 하지만 관계대명사로 봐도 그렇게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You are eating. 죄송해요. You are eating. What you're eating은 뭐야? 네가 뭘 먹고 있는지 아니. 언제? When? 뭐 할 때? You buy. 네가 살 때. 뭘 살 때? 첫 번째 processed food. process하면 무슨 뜻? 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처리된 음식들 뭐야? 가공 처리된 음식품, 가공품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또 뭐? canned food. 캔은 뭐예요? 통조림이죠? 통조림이에요. 통조림 음식.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야? and packaged goods. 자, 패키지는 뭐 하는 거예요? 포장하다. goods는 상품이에요. 포장된 제품, 즉 포장된 상품들, 음식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거를 구입할 때 네가 뭘 먹는지 너는 정말로 아니? 라고 묻는 거야.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과자를 먹어요. 그럼 과자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모르고 먹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음 문장 볼게요. Many of the manufactured products라고 했는데, 자, manufactured product 하면은 이게 우선 이게 전체가 다 주어가 되는데, many of는 얘의 다수라는 거죠. 아까 부분을 나타내는 거 배웠어요. 얘한테 주어를 맞추는 건데, 자, manufactured product는 뭐냐면은 제조된, 공장에서 제조된 이라는 의미가 되고, product는 어떤 거? 생산품들을 말해요. 공장에서 생산된 대부분. 그런데 또 뭐야? 이거를 또 뭐가 설명해줘요? Made today가 또 설명해줍니다. 이게 또 거대하게 설명해주죠. 다음 문장 볼게요. Many of the manufactured product made today라고 했는데, 우선 manufacture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제조하다라는 뜻이에요. product는 상품이에요. 근데 manufactured product니까 제조된 상품들이에요. 자, 제조된 상품들을 누가? Made today가 뒤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날 만들어진 제조된 상품들의 many of니까 그 중에 다수는 이게 주어가 되겠죠. 다수는 이게 그래서 전체가 다 주어가 됩니다. 핵심 주어는 근데 누구다? many가 아니라 manufactured product다. 얘가 핵심 주어예요. 왜? 부분을 나타낼 때에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얘가 핵심 주어예요. 자, 제조된 상품들은 contain 포함하고 있다. 뭘 포함하고 있느냐? So 너무나도 many 많은 chemical. chemical 뭐예요? 화학약품이죠. 화학약품을 포함하고 또 뭘 포함해요? artificial ingredient. artificial 하면 무슨 뜻? 인공적인 ingredient는 재료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2번 나왔네요. 2번 위치가 나왔어요. 관계대명사 띠링띠링.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나오면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스텝 1 누구? 선행사. 자, 선행사를 맞춰서 선행사가 사물이냐 사람이냐에 맞춰서 제대로 된 관계대명사가 사용이 되었는지 선행사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근데 앞에 남아있는 명사 누구예요? chemicals, ingredients. 둘 다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선행사를 봤을 때는 위치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뭘 보느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절 안을 보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절 안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보통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삐꾸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삐꾸. 그럼 우리가 뭘 파악해야 돼? 주어랑 목적어를 파악해야 돼. 그럼 볼까요? 벌써 주어가 나왔네요. 주어 it이 있어요. It is sometimes difficult. 이것은 sometimes 때때로 difficult 어렵다. 그럼 it이 뭔데요? 대명사가 나오면서 가르치는 대상 찾으라 그랬죠? 어딨어요? 찾아줘요? 그렇죠. 뒤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it이 가르치는 진짜 주어 파트입니다. 투부정사 주어가 길 경우에는 투부정사 긴 주어를 문장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it을 내놓는다는 거 우리 가주어, 진주어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뭐가 때때로 어렵냐? To know. 아는 것.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죠. 뭘 아는 것? Exactly. 정확히. What is inside them.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의문사 혹은 관계대명사 뭘 설명해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아까 know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의문사로 볼게요. 의문사로 보면 무엇이 is inside. 안에 그 개미 가리키는 건 뭐예요? 아까 전에 여기 나와 있는 product죠.
이 프로덕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 것이 어렵다. 그럼 봐보세요. know라는 동사도 나왔어요. 다시 투부정사의 동사. 그리고 얘의 목적어 what도 나왔어요. 주어 누구, 이, 또 다른 주어 누구, 투부정사, 동사 누구, is는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요. 자, know 경우 목적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목적어 누가 하고 있어? what 처리하고 있어.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절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모두 갖춰져 있는 완벽한 절, 불완벽한 절. 완벽한 절이다. 즉 완벽한 절이 나오면 관계대명사 위치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의심을 해야 됩니다. 완벽하네? 위치? 안 되겠네? 그럼 누구? 항상 머릿속으로는 that을 생각해야 돼요. 관계대명사의 파트는 that이 나옵니다. that도 물론 관계대명사가 되지만 that이랑 위치랑 혹은 that이랑 what이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건 무엇이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좀 있어요. 근데 여기다 적용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so, 블라블라, that, 주어, 동사가 있는데요. 자, 요 구문은 무엇이냐면은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원인, 여기에 원인이 나오고 원인 맞아요. 원인. 여긴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so that 구문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몰랐죠? 근데 몰라도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벽한, 즉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벽한 절이 나온다는 거 알았으면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 위치는 뭐로 바꾼다? that으로 바꾸고 해석을 하면은 많은 제조품들은 뭘 포함하고 있다? 너무 많은 화학품과 화학약품과 인공 재료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걔네들 안에 실제로 뭐가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미 답을 찾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수월할 거예요. 왜? 3, 4, 5번은 다 정답이라는 걸 염두하고 접근을 할 거니까요. 다음 문장은요. Fortunately 이 말이 나왔어요. Fortunately 우리 일과에서도 unfortunately 배웠죠. 무슨 뜻? 다행히도 라고 하는 거는 다행히도 란 다음에 뭐가 나오냐? 작가가 하고픈 말 나와요. 앞에 막 부정적인 설명을 해. 하지만 다행히도 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뒷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주제문이 될 수 있어요. 주제문. 이거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어이구 마이 갓 저의 분필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형광 분필 비싼 건데 볼게요. 우선 어떻게 써볼게요. 글을 읽을 때 중요한 거예요. 글을 읽을 때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요. now 지금은 there are there이 나왔죠. 그럼 여기 are인 이유는 뭘 보고 are를 고른다 그랬어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요 주어를 보고 고른다 그랬죠? 자, 지금은 뭐가 있다? food label이 있다. 음식에 어떤 달라붙는 그 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붙는 표가 있다. 이 food label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볼게요. food labels are 얘는 뭐다? good way, 좋은 way, 방법이다. 뭐 하는 방법? to find 하는 방법, 무엇을? 요거랑 무엇을? 자, 여기서 3번에서 물어보자는 건 뭐예요? 3번에서 물어보자는 거는 투부정사. 그 중에서도 어떤 거?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죠. 용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야? To find, 찾는 방법이에요. 뭘 찾는 방법? The information about the food you eat. 네가 먹는, 여기서 관계되면서 생략됐어요. 네가 먹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찾는 좋은 방법이다. 뭐가? 푸드라벨이.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 똑똑한 소비자들은 음식을 살 때 어떻게 하냐면 푸드라벨 다 봐요. 이게 있네. 여러분들 막 트랜스지방, 불포화지방 이런 거 막 찾아가면서 먹잖아요. 그런 걸 알려주는 게 바로 푸드라벨이라는 거예요. 작가는 푸드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good way라고 했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보면요. 라벨스 on food 이게 하나의 주어죠. on food가 라벨스를 설명해줘서 이 라벨은 are 뭐다?
like the table of contents found in book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table of contents는 무슨 뜻? 목차예요. 자, 목차고 found는 뭐에? find의 과거분사잖아요.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책에서 발견되어지는 목차랑 like 무슨 뜻?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알아둬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like라는 아이인데요. 우리 like도 한번 본문에 나왔어요. like는 여러분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 무슨 뜻? 동사로서 like는 무슨 뜻? 무엇을 좋아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근데 무슨 뜻? 전치사로 뜻도 있습니다. 전치사. 전치사로서의 like는 뭐야?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에요. 자, like는 전체가 당연히 뒤에 누구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돼요. 그래서 like는 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쓰면은 A is like B. A는 B와 같다라고 할 때 A is like B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둬야 될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like와 비슷한 표현인데요. A and B are alike. 이렇게 어가 붙어서 alike 하면은 이렇게 써요. A랑 B는 같다. 자, A랑 B랑 같다라는 표현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like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명사 나왔죠? table of contents라고 명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죠. 자, 참고로 알아두면 여러분들 책에서 목차 보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이 책에 무엇이 나오는구나,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죠. 이 목차의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음식에 붙어있는 푸드 라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은 저 main purpose of labels. 자, main purpose 무슨 뜻? 주요 기능이라는 거예요. 누구? 푸드 라벨의 주요 기능. 자,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중심이 푸드 라벨스예요? 아니면 얘 기능이에요? 얘가 문장의 핵심 주어입니다. 얘가 핵심 주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 동사도 누구한테 맞춰라? main purpose에게 맞춰라. 그럼 main purpose는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목적 여기 한 개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나왔어요? 시간도 현재니까 is 나왔다. 이거 누구 쓴 거다? 수의 일치를 사용한 것이다. 수의 일치 우리 아까 전에 배웠죠? 수의 일치 가장 기본은 무엇이다? 시간이 현재이고 주어가 누구? 주어가 3인칭. 어우, 이제 난리가 났어요. 분필 바꿀게요. 주어가 3인칭. 그리고 단수일 경우 어떤 일이 생긴다? 동사에 일반 동사를 말하죠. 동사에다가 s랑 es를 붙인다.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여기서 주어는 누구다? main purpose다. main purpose니까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단수 취급이니까 is 동사. 괜찮아요. 자, 얘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다? is to inform. 여기서 투부정사 나왔죠? 여기서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에요. 명사적 용법으로서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주요 목적은 무엇이다? inform. 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리다라는 문장을 쓸 때에는, 이 동사를 쓸 때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다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you, 너에게 무엇을 알린다? What is inside the food you are purchasing? 자, 그러면 이걸 알리는 거죠. What is inside? 무엇이 안에 있는지, 어디 안에 the food, 음식 안에 있는지, 어떤 음식? You are purchasing. purchase가 무슨 뜻? 구매하다. 네가 구매하고 있는 음식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거 하나 더. 이거 그냥 문법적 지식인데요. 목적어가 두 개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배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간접 목적어는 여기서 누구예요? you가 간접 목적어죠. 왜? 실제로 알리는 건 뭐야? 알리는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은 누구야? 이거잖아. 무엇이 음식 안에 있는지 이 내용이죠. 이걸 알리니까 얘가 직접 목적어가 되고, 이 직접 목적어를 받아가는 애가 누구예요? you니까 얘는 간접 목적어가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 그냥 쌩 까시면 돼요. 잊어버려도 되는데 배운 친구들이 있어서 복습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main purpose 뭐해? 푸드라벨의 메인 퍼포즈는 뭐다? 너에게 음식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좋은 기능, 나쁜 기능, 좋은 기능. 왜? 네가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너에게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오늘 배운 내용을 쭉 정리해 볼게요. 먼저 language structure 1번부터 5번까지가 각각 무엇에 대한 문항이었는지 여기서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be used to 다음에 나온 이 to가 전치사의 to인지 아니면 투부정사의 to인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핵심은 뭐였다? 동사 원형이 나와서 투부정사의 to였다. be used to 부정사는 무슨 뜻?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는 의미였고요. 두 번째, so의 주어 동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대자리에 누굴 대체해서 관계대명사를 대체해서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절 뒤에 주어 동사가 완벽하게 나온지 안 나온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잘 파악을 하셨고, 세 번째 투부정사의 무슨 역할, 현용사전 용법도 배웠고요. 네 번째 전차된 다음 뜻이 누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다섯 번째 수일치는 겁나 많이 배웠어요. 핵심 뭐다? 시간은 현재, 주어는 누구? 3층 단수일 경우 누구? 동사 뒤에다 s나 es를 붙인다 라는 거. 이게 개인적으로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을 보면요, 글의 내용에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먼저 핵심 키워드는 뭐였다? 작가가 처음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 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점차 이 푸드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푸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의 역할을 해준 게 누구다? 푸드 라벨이다. 그래서 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고요. 핵심 키워드는 푸드 라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키워드에 대한 작가의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good way라고 했어요. 좋은 방법, 뭐 하기 좋은 방법. 정보를 찾는데 좋은 방법이라서 어떤 정보? 음식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또 테이블 컨텐츠라고 했는데 테이블 오브 컨텐츠는 무슨 뜻? 목차. 얘가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또 뭐 해줘? inform you what is inside the food. 음식 안에 뭐가 있는지도 알려주는 거. 다 이 셋 다 어떤 거? 긍정, 부정. 긍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작가는 푸드 라벨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토픽 센텐스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마치면서 해야 될 과제입니다. 따로 제출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라도 제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번에 보내드린 질문 링크에다 그냥 보내시면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 토픽 센텐스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